서울시의 주거 주택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있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다시 말해 속도를 중시한 사업 방식이죠. 서울시의 사업 발표 이후 저층 노후주거 밀집 지역에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통기획 후보지만 46곳, 올해에만 면목과 방화, 여의도 등 3곳에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야말로 지난 2000년대 초반 뉴타운에 버금가는 광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 중 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2021년 후보지에 선정됐고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올해 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폭등과 주거난 가속화, 서울시는 해결 방안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 21곳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위에서 후보지를 공모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주민 공람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까지 가는. 대상지에는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하월곡동은 지난 2022년 4월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그해 8월에는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통합 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를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그 신속통합기획 성북구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곳이라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데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재개발 빨리 해달라 이런 내용이 주였거든요. 현재까지 하월곡동 70-1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가고 있는 상황.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부지에는 1,9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성북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성북구는 4월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성호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후보지 선정 이후 4개월여 만에 용역 착수, 그리고 또 4개월이 지나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장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3가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3가지 반응 중 첫 번째, 바로 찬성입니다. 여기가 하나 좀 낙후돼 지금 지은지 오래됐거든요. 보통 다가구나 이런 거 지으면 지금도 한 30년 정도 짓기 많아요. 그런 면에서 좀 공을 한 사람들이 많고. 네, 노후된 주거 환경을 바꾸고 싶다. 바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추가 분담금 그리고 임대 수익이 끊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추가 분담금이야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건데 임대 수익금은 어떤 얘기죠? 네, 임대 수익에 대한 역시 그 재개발 현장에선 끊임없이 제기된 이야기입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의 경우 임대료를 유일한 수익으로 생활하는 노령,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이 재건축이 되면 수입원이 없어지니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논 그 생활 자금이 나오는데 이거 아파트 하면은 그런 거 없잖아.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면은 그거 나 아파트 공짜 주는 거 아니잖아.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네, 재건축이 진행되면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바로 세입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굉장히 걱정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네, 찬성과 반대 의견 들어봤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네, 여전히 재개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신반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곳은 재건축이 진행되던 곳인데 여러 이유로 그 시간만 허비하다 무산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한 학습 효과라 해야 할까요? 서울시 역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 신속 통합 기획을 내놓은 건데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사업만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과거 재개발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해결이 될까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과거 뉴타운 사업과는 여러 측면, 특히 사업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비교해 볼 만한데요. 당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사업이 늦어진 이유 중에는 찬반 주민 간 극심한 대립도 있었습니다. 세입자 대책 역시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이 침체된 지금의 경제 상황 역시 부담이긴 하지만 실제 개발이 진행되는 건 몇 년 후이고 또 향후 공급 부족 우려로 재개발 재건축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통기획은 속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속도만큼이나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과거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 불어닥친 뉴타운 바람은 이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는 집값에 너도 나도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입주금으로 원주민의 재입주율은 떨어졌고 쓸쓸히 고향을 등지는 주민 수가 늘면서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뉴타운 재개발. 비록 그 광풍은 멈췄지만 주민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